올 초 5G에 대한 기대 때문에 퀄컴을 매수하신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퀄컴은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안겨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애플의 자체 통신 모델 개발 계획, 미디어텍의 부상 및 반도체 쇼티지 등의 악재에도 퀄컴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퀄컴은 지속적으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나가고 있고 여전히 다가오는 초연결 시대에는 퀄컴에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어닝콜에서 퀄컴에서 제시했던 EPS의 넌갭 기준 EPS 상단은 1.75달러였습니다. 발표된 EPS는 1.92달러로 제시하였던 가이던스 상단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3% 증가하여 약 8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순이익으로 만드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도체를 판매하는 QCT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띕니다. 지난 분기에도 전년 동분기 대비 53%나 성장하였고 EBT는 137%나 성장하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매출이 70%나 성장하고 EBT는 무려 198%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성장과 마진의 성장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통신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QTL 역시 5G를 탑재한 아이폰 12의 판매 호조와 함께 전년 동분기 대비 43%의 매출 성장과 63%의 이익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퀄컴의 주가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이익의 질이 골고루 좋아져야 합니다. 기존 QTL 사업의 경우 라이센스 사업의 특성상 마진이 매우 좋아 퀄컴의 이익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익의 질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퀄컴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따라서 퀄컴 입장에서도 매출과 이익의 다각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임무는 QCT 사업부가 쥐고 있습니다. QCT의 매출은 64.7억 달러로 전년 동분기 대비 7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등을 판매하는 핸드셋은 꾸준히 엄청나게 많은 매출 성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도 57%나 성장하며 그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핸드셋 사업부를 제외한 사업부에서 엄청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신신호 처리 안테나 장치를 생산하는 RF 프론트엔드의 사업은 무려 114%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텔레매틱스 등 자동차 전장 장치를 생산해내는 사업부 또한 83%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사업부 역시 83% 성장하였는데요. 안테나와 IoT의 매출 비중은 점점 QCT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며 전체적인 매출 다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힘들 것인데 다음 가이던스 또한 강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EPS 또한 지난 분기 제시한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한 1.92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다음 제시한 EPS 가이던스는 2.15에서 2.35달러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퀄컴의 성장은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퀄컴이 가진 장점은 역시 통신 기술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게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이죠. 예전엔 PC를 통해서만 통신을 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까지 디지털 통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기기들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PC에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 더욱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나 IoT 기기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할 수 있겠죠. 퀄컴은 빠르게 이 부분의 성장을 예측하였고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했던 것들이 매출의 성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자동차 부분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며 사실 자동차 부분은 전세계 기업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의 엄청난 공룡들이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의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퀄컴이 타 기업들에 비해 이 부분에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량용 통신의 기술 범주를 V2V, V2I, V2P, V2C 등으로 나누는데요. 퀄컴은 C, V2X라고 명명한 통신 기술을 담은 반도체를 생산해냈습니다. ADAS 등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등과
최근 전장화가 되는 자동차 시스템 정보를 즉시 모든 곳과 통신하면서 더욱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 퀄컴이 스웨덴의 전장업체인 비오니어를 인수하기 위해 경쟁자 마그나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오니어는 에이다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설계 및 생산해내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과 다임러 등의 고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비오니어를 인수하여 에이다스와 자율주행에도 사업을 넓혀갈 생각인데요. 에이다스만 놓고 보자면 인텔의 모비라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고, 넓게 봐서 자율주행까지 추후 사업에 진출한다면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와 같은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니 사실상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이미 테슬라 자동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자율주행 연산을 위한 반도체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 그렇고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퀄컴 또한 모바일 칩의 승자가 된 기업으로 자율주행 반도체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미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자들이 쟁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5G 통신에서만큼 퀄컴이 가진 강력한 강점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은 승자가 정해진 시장이 아닙니다. 퀄컴의 통신 기술은 분명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자동차 시장에서 매출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IoT 시장에서 퀄컴은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큰 침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클라우드에 연결된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PC와 모바일 기기를 제외하고도 가상현실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겠고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기들 또한 똑똑해지고 통신 가능한 기기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물류 분야, 상업 분야를 막론하고요. 와이파이 6 및 5G 기술은 역시 퀄컴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엣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IoT 기기들에 퀄컴의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또 퀄컴의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퀄컴은 이미 퀄컴 스마트 시티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2019년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300여 개의 파트너사가 참여하며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샌디에이고에 만든 퀄컴 스마트 캠퍼스입니다. 이 IoT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역시 각 제품의 디지털화와 통신 지원이겠죠.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IoT 생태계에 필요한 7개의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7개의 솔루션은 헬스케어, 물류관리, 유통, 운송, 저장창고, 카메라, 산업용 휴대기기 및 보안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칩셋인데요. 각각의 칩셋은 5G 연결성과 퀄컴의 와이파이 6 통신을 지원하며 퀄컴의 AI 엔진과 고성능 이미지 처리 장치 및 카메라 지원 등 엣지 컴퓨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연결 시대를 준비하는 퀄컴인데, 이 시장에서 퀄컴이 점한 통신 기술 우위는 분명 강점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oT용 칩셋 경쟁자로는 인텔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모바일 칩셋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퀄컴이 통신 기술 특허와 함께 IoT용 칩셋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퀄컴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 실적 발표 기준으로는 160%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지분인 자기자본을 가지고 한 해 160%의 리턴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퀄컴의 자기자본은 81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9조 4,500억 원인 수준인데 반해 부채는 306억 달러 정도로 35조 4천억 원 가량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ROE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12개월 순이익이 92억 달러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조 6천억 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순이익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의 부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ROE를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야 퀄컴의 주가는 장밋빛 전망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수준의 ROE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낮아진다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퀄컴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은 IoT용 칩입니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퀄컴은 배당도 18년간 인상하고 2018년에 3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주주 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자기자본 81억 7천만 달러 수준의 퀄컴이 올 한 해 벌어들일 당기순이익은 약 95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애플에게 받는 로열티는 두 회사의 합의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2023년에 애플이 자체 모뎀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퀄컴은 로열티를 2025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전달해드렸습니다. 현재 애플이 퀄컴에게 지불하는 로열티가 차지하는 EPS는 연간 2달러 수준으로 올해 퀄컴 회계연도 EPS 예상치인 9.25달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속적으로 퀄컴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퀄컴 주가 변동을 키우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퀄컴이 착실하게 IoT 관련 사업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가정하에도 퀄컴 전체 이익에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바일 시대에서 퀄컴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죠. IoT 시대에서 퀄컴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11조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퀄컴의 시가총액은 현재 188조 7,500억 원 수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퀄컴의 기대 시가총액은 1950억 달러 수준, 원화로는 225조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주가로 따진다면 195불 수준입니다. 퀄컴의 IoT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애플 독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이에 따른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IoT의 시장의 규모는 큰 만큼 경쟁자도 강력하겠죠. 그러나 모바일 시장에서 스냅드래곤과 RF 통신 칩셋 시장으로 본 퀄컴의 비교 우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